1시간 반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소금물에 절인 배추나 무 같습니다. 쭉 쳐졌습니다. 어깨부터 쳐졌습니다. 얼굴색도 별로 밝지도 않고, 반응은 저걸 내가 왜 해야 되나 막 이런 반응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 봐서 고득점에 합격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죠? 네. 여러분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충해서 합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각오들 다 하고 오셨겠지만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수업을 하게 되면서 난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느낌에서 공부를 임하셔야 됩니다. 네. 공부는 제가 건방져지거나 거만해진 순간 공부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실력도 멀어집니다. 절대로 공부에 앞서서는 좀 겸손함을 좀 가져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수업도 따라오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은 강사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직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도 매일 공부하고 문제 만들고, 여러분도 아마 시험 끝날 때까지 저희들도 그 수험생들과 같이 일상생활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시험 볼 때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가고 공부할 때 똑같은 수험생의 자세가 되고, 네.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생각하시고, 나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힘들어요. 네. 여러분이 공부하면은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어해요. 엄마 아빠가 달짱 뭐예요? 고3 수험생 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벌써부터. 네.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덤하게 마이 웨이 잘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용기를 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교육 좀 가볼게요. 이제 가보교육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1차, 2차, 그 다음에 삼국간섭, 그 다음에 암살 사건까지 연결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격엔 을미격이 이루어진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444쪽입니다. 444쪽 가보개혁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가보개혁. 정부의 교정청 설치했다. 교정청은 우리가 아까 방금 했던 부분이니까 일단 몇 줄만 긋고 넘어갈게요. 네. 정부도 어떤 개혁 드라이브를 거래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군국기무처가 있어요. 네. 요건 꼭 잡으셔야 됩니다.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기구에서 개혁의 주체가 되었다. 1차 때만 등장합니다. 군국기무처는. 일본 애들이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좌측 하단에 군국기무처의 업무 한번 봐보시죠. 정치와 군사에 관한 일체의 중요 사업을 모두 맡아보는 관청을 군국기무처라 한다. 회의하는 모습 보이시죠? 네, 이렇게 중요 관직자들이 회의하는 모습도 같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 내용이 이제 우리 시험에 집중적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치, 경제, 사회 파트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가보 1차입니다. 지금 현재 정치 1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부를 설치했다. 국내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국정과 왕실 사무를 분리시키기 시작했다. 왕실과 분리시키겠다. 업무를 국내부 설치. 관제 개편에서 8아문에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탁지 아문에서부터 농상 아문까지, 그리고 아문 밑에다 이렇게 밑줄 긋고, 구체화 또는 구체적 개혁 실천 기구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글자가 아문입니다. 아문. 그 다음에 연호를 종래 연호를 없애겠다. 자, 우리 조선건국은 1392년 맞죠? 네, 조선건국이 1392년. 지금 현재 우리 연도는 1894년. 빼볼까요? 1894년 빼기 하겠습니다. 네, 뭐처럼 쉬운 거 합니다. 국사 시간에 산수란이 역사 시간에 2, 0, 5 건국된 지 몇 년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조선 건국된 지 502년 됐다는 얘기잖아요.
굳이 꼭 청나라 연어 쓸 필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 일본 애들이 우리에게. 왜 청나라 연어를 쓰려고 그래? 야, 내년에는 503년이라면 되잖아. 개국기원 503년, 504년, 야, 그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굳이 청나라의 연어를 쓰려고 그래. 소국처럼. 요 얘기입니다. 개국기원 관련된 부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요, 과거제를 폐지하겠다. 언제까지 우리 공자할, 맹자할 그 책을 가지고 과거시험 하겠느냐. 시대가 확 바뀌었는데 없애자. 네, 과거제 폐지. 그 다음에 경찰 준비한 사람들 때문에 가는 겁니다. 경찰제 확립, 내무와우 밑에 경무청을 설치했다. 경무청 밑줄 긋습니다. 경무청.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 혹시 경찰학 개로를 선택했다면 경찰학 개로 안에 한국사 파트에서 경찰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 경무청이 나와요. 네, 경무청 하나 봐주시고요. 자, 암기 한번 할까요? 이렇게. 궁극 9m 1차 정치 파트 암기상 제가 적어놨습니다. 선생님 집에 개가 8마리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잡아먹고 싶어요. 잡아먹는 방법은 요리 방법은 과먹고 싶어요. 어디에서요? 궁궐에서요. 자, 좀 잔인한 방법인데 개가 8마리 있는데 과서 먹고 싶은데 식당도 아니고 우리 집도 아니고 궁궐에서 먹고 싶어요. 됐습니까? 개국기원 8아문 과거제 폐지 국내부 설치 의정부와 분리시키기 시작했다. 여기셨죠? 자, 여기 개 키우는 사람 혹시 있어요, 집에? 네. 저는 8마리까지는 저는 2마리. 네, 8마리 있는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네, 개가 8마리 있고, 네, 먹어야 되겠습니다. 요리 방법은 과 먹겠습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먹겠습니다. 경제 갑니다. 경제. 재정에 관련된 부분, 재정에 밑줄 긋습니다. 재정. 재정에 일어납니다. 탁지 아무리 사자는 뜻입니다. 재정을 여러 군데 살 게 아니라 한 군데서 몰아서 하자. 탁지 아무리 사자. 두 번째, 은본위제도. 화폐의 기준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폐의 기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없다. 은의 스탠다드를 삼아서 은값을 기준을 잡고 높은지 낮은지를 표준을 잡자. 조세 급납제. 조세, 세금을 내는데 곡식 공물을 가져오지 말고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방법이 어떻게 했느냐. 조세 급납제. 도량형을 개정해 일본식으로 통일했다. 전부 다 이 도량형은 일본식으로 통일된 겁니다. 웃기는 건 2000년 전에 이미 진나라 때문에 도량형이 통일됐어. 여기 지금 이 도량형을 통일할 때 약간 부끄러워해야 돼. 야, 2000년 전에 중국이 2000년 전에 했던 일을 2000년 후에 우리 이제 도량형을 통일해.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본식 가장 중요한 게 쌀이란 말이야. 쌀을 살 때 한 말 아시죠? 모르는 사람도 있어. 요즘 다 택배로 받아먹으니까 여러분들이. 또는 마트 가서 20kg, 40kg 사오니까. 한 말, 한 대,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도량형이 통일됐다. 다 전부 다 일본식이다. 요거 이해 안 가면 요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0cm 자 보통 이게 가지고 다녔죠? 봐봐요. 서울은 10cm가 이 정도 되는 거야. 경기도 같은 이 정도가 10cm야. 강원도 같은 이 정도가 10cm야. 충청도 같은 이 정도가 10cm야. 각 지역별로 어떻게 해요? 기준이 각각 달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도량형을 통일하다. 다 일본식 방법이다. 일본식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걸 남겨갈까요? 경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경기가 안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제주도에는 경기가 좋습니다. 왜? 여기는 은이 좀 많은가 봐요. 제주도에는 은이 좀 많아서 경기가 좋습니다. 살 붙이면 돼요. 재정에 일어나. 어디 사자고요? 탁지화물에 사자고요. 조세의 급납화. 그냥 살 붙이면 돼요. 세금을 어떻게 해요? 돈으로 대자고요. 곡물 가져오지 말라고요. 도량형, 각 지역별로 달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도량형의 통일이다.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있는 돈이 가치가 어느 정도 기준을 모른다는 얘기야. 은본위제로 가자. 은본위제. 은을 기준으로 가자. 은본위제도로 가자. 경제 파트. 사회 파트. 네. 선생님이 좀 피곤합니다. 여러분도 피곤합니다. 왜요? 어제 저녁에 공연을 너무 강하게 했나 봐요.
이제 공연을 봤는데 너무 과했나 봐요. 피곤했나 봐요. 네. 대학로 가서 공연을 좀 봤는데 조금 과했나 봐요. 피곤해 죽겠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공사노비 혁파. 공사노비 혁파. 공사노비 혁파. 연자제.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까지 가는 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피의자를 잡아다가 고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고문 금지. 고문 금지.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조언하는 경우가 많더라. 조언 금지. 조언 금지. 최소 18세하고 20세 정도 됐을 때 결혼을 시키자.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과가 한 번 더 있죠. 아까 여기 정치 파트에 과는 뭐였습니까? 과거제도 폐지. 정치 파트니까. 사회폐 때 과는 뭐겠습니까? 혼자 되신 여성분들, 이걸 뭐라 보죠? 과부. 가부의 재가를 허용하자. 과가 둘이 있다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치 파트에 과거제도 폐지, 사회 파트에 가부의 재가를 허용하자.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1차, 2차, 3차를 물어본 경우가 있어. 다음 가보 1차 개정 내용은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암기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다음 가보, 다음 을미 개정 내용이 아닌 걸 고르세요? 어떻게 고를까요, 여러분들? 한 번 짓고 다 머리에 들어와? 아니잖아. 엔터 치면 다 나와, 이렇게? 그거 안 되잖아. 어쩔 수 없는 암기사항이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정치, 경제, 사회 파트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 2차 계획 가겠습니다. 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흥선대원군 바지사장 써먹어서 하야. 군국기밀처 써먹어서 다 없어져. 네. 흥선대원군 내려가고 군국기밀처 없어졌습니다. 직접 일본인들의 집행한 권력자들이 이제 도움되기 시작합니다. 가보 2차 내용 가겠습니다. 자, 일본 간섭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자, 갑신정부의 주동자 박영효, 서강범, 김홍집 이 연림내각이 중심이 돼서 2차 개혁이 실시됩니다. 첫 번째 홍범 14조, 홍범 14조.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가 만들어졌다. 홍범 14조가 만들어졌다. 1조, 천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독립 기초를 세운다.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한다. 조세의 과징과 경비의 직줄은 탁지 나무를 산다. 자, 홍범 14조 특징 나와 있어요. 제일 밑에 가보죠. 박스 밑에. 고종이 대용군을 포함 백관 모든 관리입니다. 조선의 모든 관리를 포함 세자를 거느리고 종묘에 미치고 있습니다. 종묘에 나아가 독립서거문 맹세할 서자입니다. 우리 독립을 주장하는 맹세하는 독립서거문을 바치고 홍범 14보조를 발표했습니다. 종묘를 왜 갈 겁니까? 종묘로 뭐가 있습니까? 자기 조상들의 입회가 모시고 있습니다. 네, 자기 조상들 입회 얘기하는 거야. 자기 조상들 앞에서 내가 홍범 14조. 자, 좀 어렵죠? 홍범 14조란 말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적 성격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적 성격. 이거 법률을 개정할 때 가장 상위법이 헌법이죠. 기준이 되는 거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에 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백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백서의 성격,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매년 1월 1일 날 뭐합니까? 백서를 발표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정 방향을 모든 국민에게 알린다가 우리가 앞으로 금년에 해야 할 100가지 정도 일을 선포합니다. 이게 백서예요. 백서예요. 항상 우리 백서를 전혀 관심이 없는데 가끔 우리 이런 게 있어요. 국방부 장관 청문회 할 때 항상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서 발표 내용 중에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입니까? 주적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물어본다.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자,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혼내죠. 뭐합니까? 이게 국방부 장관입니까? 주적이 북한이지! 이렇게 따진다고요. 예,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백서라고요. 홍범 14조에서 봐요. 그러면 뭐 한다는 얘기지? 우리나라가 해야 할 얘기들을 100가지 정도로 어떻게 하다 쭉 나열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가셨죠? 백서야. 헌법 성격, 가장 상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왜? 헌법이 만들어져야 그 밑에 법률이라든가 명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홍범 14조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관리, 아버지, 세자 다 데리고 종묘에 가서 발표했다고. 자기 조상들이 있는 입회를 모시는 데서 다 발표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게 독립서고문이에요. 이게 갑오개혁 때 발표됐다는 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공범 14조. 그 다음에 개혁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암기하시면 간단합니다. 예. 선생님이 화장품 회사 대표라고 한번 생각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여성들이 사용할 만한 화장품 종류 이렇게 명칭을 하나 잡았습니다. 브랜드를 GG2 화장품 이렇게 잡았습니다. GG2 화장품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방제도를 개편한다. 지방제도를 개편한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일본 애들이 하는 겁니다. 일본 애들입니다. 23부 337군을 하겠대요. 전부 다 일본식 방법입니다. 일본식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제도 8도인 다 아시죠? 8도를 23부 3 전부 다 일본식 지방행정체제로 바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했다.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했다. 원래 지방관은 행정 업무와 사법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행정 권한과 사법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법권을 분리시키고 요것만 남겼다. 행정의 권한만 남겼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에서 재판이 벌어질라 치면 누가 재판을 해야 돼? 그 전에는 지방관이 다 했다는 거지. 이제는 누가 해야 돼? 이게 이제 사법재판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사법재판소가 신설됐다. 이때부터 처음으로 갑오 2차 때부터 재판하는 판사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환자 다 했다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지방관이 도지사가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단죄를 지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없애야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억울한 점 없애야 한다. 2심제, 재판의 2심제가 실시되었다. 2심제가 실시됐다. 자, 볼까요? 밑에 교육 부분 하나 보겠습니다. 고종의 교육 입국 저서봅니다. 1895년 근대적 학제가 만들었다.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예. 교육제도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가 만들어졌다. 사범학교. 이 사범학교는 대학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실 것? 대학이 아닙니다. 즉 대학에 있는 사범대학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소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즉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 여기에 단기간 입학시켜서 여기 다시 발령, 임용을 해주는 방법. 이게 사범학교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나라에 한성 사범학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종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학교가 4개가 신설이 돼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학교가 처음으로 신설됩니다. 소학교가. 소학교가 신설되고 난 이후에 일본 애들은 이거 못마땅 해가지고 일본식 제도인 이름을 다시 심상 소학교로 명칭을 바뀝니다. 일본의 초등학교가 심상 소학교예요. 일본식으로 다시 또 바꿔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소학교로 다시 명칭이 또 한번 바뀌어. 그리고 38년대 한국 신민화 정책 이후에 다시 학교 이름이 또 바뀌어. 38년대 한국 신민화 정책 때 우리나라의 학교 이름이 또 바뀝니다. 그 학교 이름은 여러분은 모르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 여기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름이 초등학교. 아니면 내려보세요. 국민학교에 들어갔다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예, 있어요. 봐요. 이런 사람들 나이를 대충 짐작을 해요. 네. 왜냐면 YS 정부 때 국민학교가 96년입니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다 개칭했어요. 이렇게. 요 YS 정부입니다. 요것도 잡으셔야 돼요. 다 잡아야 돼요. 왜? 일제잔재를 없던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하신 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이게 96년입니다. 이게 초등학교로 바뀐 게. 네. 가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들어가도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잖아요. 가끔 선생님 동기들이 물어봐요. 야, 우리 모교가 사라졌다. 왜? 그대로 있던데. 지나가다 봤는데. 아니야. 간판이 바뀌었어. 뭐? 우리 국민학교였잖아. 우리 초등학교 바뀌었어. 이거 무슨 일이야? 친구들 숫자 쫙 앉아있잖아. 저기 역사 선생님이 있어. 역사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유를. 설명해도 돼? 물어봐 친구들한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뭘 어떻게 짧게 설명해? 이거 다 해야지. 역사 선생인데 소학교, 심상소학교, 소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 다시 얘기해줘야지. 아, 됐어. 되게 기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길게 할 필요 없고요. 최소한도 우리 교육 입국 조서 이후에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가 만들었다. 단 거기 사범학교는 대학이 아니다. 이해 가셨죠? 네, 다시 갑니다. 자, 홍범 14조 내용은 특별하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일전쟁 보겠습니다. 청일전쟁. 내용은 쭉 설명드렸죠.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놈의 시새끼들 승리했습니까? 일본 놈의 시새끼들 승리했습니다. 맺은 조약은 뭔가요?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박스에 뭘 가져갔는지 보겠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다시 무슨 조약이란다고 얘기했지 아까? 일본식 시모노세키를 한자를 하간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하간 조약이라고 얘기한다고 같은 말로. 한자의 하간은 시모노세키라고 얘기한다고 부를 때 명칭을 일본식 발음으로. 자, 시모노세키 조약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조선은 자주금을 확인한다. 청은 일본에게 대만하고 요동, 팽호도를 할양한다. 요거 밑줄 가야 돼. 대만, 요동, 팽호도를 갖다가 일본에 넘겼다. 됐죠? 이 정도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청국 내의 일본군은 3개월 내에 철수하되 이 일본군은 배상금 안료까지 주전합니다. 이렇게 시모노세키 조약. 삼국 간섭 가겠습니다. 일본이 무진장 커오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남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왜? 일본이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요동까지 와버렸잖아요. 즉 러시아 애들도 요동을 욕심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동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러시아 힘 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 애들 끌어들인다고요. 야, 여기 갈 건데 같이 힘을 합쳐 줄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어떻게? 오케이. 그래서 독일과 관련된 애들이 같이 들어와요. 이걸 삼국 간섭이라 불러요. 삼국 간섭 끝났으면 되는데 일본 세력이 남하해.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이때 우리나라의 민비 세력과 관련된 세력들, 이범진, 이한용 세력이 친러화됩니다. 자, 삼국 간섭 이후 갑니다. 삼국 간섭 이후에 우리 정부는 친청이었지 아까, 그지? 친청이었잖아. 친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친너 정부로 말을 갈아타요. 친너로요. 이때 여러분이 아시는 이범진, 그 다음에 이한용. 아직 이한용 을사늑약 전까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는 충성스러운 신합니다. 이범진, 이한용 같은 세력이 친너 정부가 된다고요. 친너 정부가 돼요. 즉 민비가 말을 갈아탔다고요. 민비가요. 친청에서 친너로요. 일본 애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밑으로 밀려나는 것도 억울해 죽겠어 이렇게. 근데 정부까지 바뀌었어. 자기를 멀리해. 원인이 뭔가 봤어요. 원인이 뭐였어요? 원인은 삼국 간섭이었지. 자기들이 일단 먼저 밀린 거잖아. 러시아, 프랑스, 독일에 밀린 거잖아. 삼국 간섭이니까. 밀렸어. 근데 이 정부의 민비가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폭수 사냥 프로젝트가 등장한다고요. 코드명 폭수 사냥이라는 희한한 단어가 들어간다고. 이때 일본 낭인들이 건청궁에 있는 민비를 향해서 사냥하기 시작한다고요. 이때 많은 궁인들이, 나인들이 전부 다 변복을 했어요. 민비도 일반 상궁의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궁인들이 궁인들이 쫙 막았어요. 이렇게. 그때 일기를 보면 궁인들이 일본이 딱 와요. 민비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없습니다. 모릅니다. 끌어내. 툭 찔러 죽여요. 다음 데려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툭!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개 이렇게 난사를 당해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냥 민비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타며. 다시 들어오라 그래. 툭.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민비를 지키고 있는 수호하는 그 밑에 이제 내시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시들도 부르는데 어디 있느냐? 모른다. 진로를 막 여기 갈 수 없다 이렇게 막아요. 통과조하면 쏴 죽여요. 이 지켰던 이 밑에 신하와 내시들과 경호했던 내시들과 상궁들은 충성을 다해요. 끝까지. 마지막에 어떻게 민비가 확인된다고요. 민비가 확인돼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하고 여성을 우리가 약자들을 갖다 건드는 가장 우리가 경계할 부분이야. 예나 지금 똑같아요. 그죠? 근데 민비를 욕을 보이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여기 여성분들이 있어 차마 말을 못 하겠는데 정말 나쁜 짓을 해요. 골라서 해요. 나쁜 짓을 골라서 해요. 그리고 죽여서 하장을 옆구리를 칼로 찌르고 분화발로 밟고 죽여요. 그리고 하장을 해서 뼈를 다 재로 만들어서 그 뒷산에다가 버려버려요. 이게 우리 역사에서 얘기한 일본 학자들이 일본계의 역사 교육을 받은 우리 역사학자들이 얘기한 민비 시해예요. 일명. 근데 시해라는 용어를 잘못 쓴 표현 방법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저하고는 공부할 때 이런 시해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시해란 신하가 왕을 죽이는 걸 갖다 시해라 불러. 또는 왕이나 왕비를. 자, 일본의 낭인이지 이거 신하가 아니잖아. 조선의 신하가 아니잖아. 그지? 이거 신하라고 쓰면 돼, 안 쓰면 시라고 쓰면 돼,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저는 뭐라고 써요? 제 교재 다 암살로 바꿔요. 암살이죠. 이거 시해가 아니잖아. 자, 공민왕이 밑에 있다한테 죽어. 이건 시해야. 공민왕 시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밑에 신하들 죽인 거니까. 자제의 군사를 죽인 거. 이건 시해가 맞아요. 이건 쓸 수가 없어. 근데 웃기는 것은 나중에 총독부에 다 지침을 받았어요. 얘들이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총독부에 전부 다 그 공무들이 다 남아있어요. 비밀이 해제되고 봤어요. 이게 낭인은요. 낭인은 무슨 소리가 했더니 낭이란 말 우리말로 하면 백수야. 백수 건달이란 뜻이야. 근데 얘들 신분을 가서 분석해 봤어요. 얘들 다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신문 기자, 학교 선생님 이런 애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 어떻게 나름대로 지식인지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럼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고. 이때는 훨씬 더 많은 높은 지식인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특권층이라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게 낭인 아니잖아요. 발뺌하기한 단어의 선택이었을 뿐이지 실은 아니었어요. 일본 총독부의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던 거다 이렇게 판가름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삼국 간섭까지 됐고요. 잠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갑오개혁이 수습됐다고요. 그래서 해가 넘어가 버렸다. 90년도 넘어가 버렸다고. 그래서 이거 뭐가 되는 거죠? 을미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을미개혁을 다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또 온다. 자, 3차라고 하진 않습니다. 통상 을미개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을미개혁은 간단합니다. 네.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을미군단 종곤 태우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을미군단 종곤 태우소. 살 붙이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을미군단 종곤 태우소. 을미군단 종곤 태우소. 451페이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을미군단 종곤 태우소. 앞글자만 딴 거예요, 제가. 앞글자만 동그랗게 쳐봐. 을미군단 종곤 태우소. 451쪽. 박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군제개혁. 훈련대 폐지하고 중앙에 친위대 2개, 지방에 친위대, 평양하고 전주에 지방에 친위대가 만들었다. 친위대는 말 그대로 왕을 보호하는 오늘날 경호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호대도 만들고 지방에 친위대도 만들었다. 단발령. 고종 스스로가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는 모습을 보였다. 단발령. 정두법. 정두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서경. 이건 천연두에 관련된 부분이죠. 천연두 일종의 홍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알타가 많은 사람이 10명이 태어나면 한 5명, 6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꼬맹이들이요. 이때 지석경이 이 사실을 알고 부산에 가서 일본인 의사로부터 주사 놓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백신을 구하는, 백신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일본인 의사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쉽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기서 딜이 일어난다고요. 주고받는 딜이 일어난다고요.
지석영이 요구하는 것들은 이거예요. 주사 넣는 방법법, 그다음에 여기 백신 주사 넣는 방법을 요구해요. 근데 일본 인사는 뭘 요구했냐면 나는 한글에 대한 문법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석영은요, 유학자예요. 단순하게. 전혀 한글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읽고 쓰는 정도 불과해요. 근데 여기에 강한 문법이라니. 자기들은 신세계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지석영을 보게 되면 우리 역사에 두 가지로 나온다고요. 의료 파트 하나, 그 다음에 국어 문법 파트 두 군데 나온다고요. 이때 지석영 해야 할 게 뭐예요? 이걸 배워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죽기 살기 어떻게? 한글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근데 문법이 거의 없어. 요즘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뭐 검색을 한다든가 도서관을 갔다든가 하다면 서점에 간다든가 어떤 방법이든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본인이 직접 만들어. 이거 알아야 돼. 이 사람이 만든 문법책, 한글 문법과 조선 문전. 시대가 바뀌면 대한 문전으로 바뀐다고. 똑같은 책이에요. 제목만 바뀐 거야. 대한 문전이나 조선 문전 전부 다 지석영이 쓴 책이에요. 국어 문법 파트에 지석영이 꼭 나올 수밖에 없어. 조선 문전, 대한 문전, 그 다음에 정두법 보겠습니다. 자, 백신을 몇 개 얻어왔어요. 몇 개 와서 서울에 가가지고 실시를 해요. 실험을 해보는 거야. 효과가 좋아. 근데 이게 양이 한정돼. 넣을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다고. 많은 사람이 줄 서 있어. 자기 집 앞에 줄 서 있어. 주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일본을 갑니다. 일본인에 가서 주기적으로 항구적으로 계속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걸 연구해 봅니다. 그게 핵심이 뭐냐면 우리 소 아시죠? 소가 있는데 이 소가 천연두에 걸린 소여야 된다는 거야. 천연두에 걸린 소가 필요해. 천연두에 걸린 소의 머리에 여기에는 액체를 뽑아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종두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 소의 머리에 있다 해서 사람이 쓴 책이 뭐야? 우두심방이라 써요. 소우자, 머리두자, 새로운 처방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백신 주사를 넣는 새로운 백신 주사 넣는 방법이다. 우두심방이에요. 이건 일본 애들이 처음 개발한 게 아니야. 미국인 의사 제너가 처음 만들어내는 방법이 백신 만드는 방법이 일본에 왔고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다 보시면 돼요. 그 지석영의 관련된 거 꼭 잡아주셔야 되고 그 병원이 광재원이에요. 지석영, 광재원 잡아야 돼. 자, 외우는 방법 지석영, 강재원, 지읒집을 잡으시면 돼요. 왜요? 광혜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시험장 가면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알고도 틀린다고. 분명히 내 책을 봤어. 강혜원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건 알렌 선교사예요. 알렌 선교사예요. 근데 이 강혜원은 알다시피 13일 만에 명칭이 바뀌어. 13일 후에 왕이 직접 고정연금이 재중원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바꿔준다고. 왜? 고종의 처남을 갖다가 못 고치던 우리나라 병을 우리나라 의사들이 못 고치던 걸 갖다가 알렌에게 보여준 거야. 바로 고쳐줬어요. 신기한 거야. 곧 죽을 애가 곧 살아난 거야. 야, 몇 사람만 혜택 받을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중생들에게 혜택을 고루 가했겠다 해서 명칭을 병원 이름을 바꿔버려. 13일 만에 재중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제? 네. 구분 잘 하셔야 돼. 자, 수업은 들었어요. 문제를 주면 틀려 이제. 네. 다음 시간에 아니지. 여러분 이번 주말에 모의서 또 볼 거 아니에요. 선생님 출제하잖아? 또 틀린다 이거 내놓으면 희한하게 틀립니다. 분명히 수업 시간에 다 이해하고 알았어. 근데 당장에 토요일날 모의고사를 보잖아?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틀려도 보세요. 제발 여러분들. 제가 주간 모의고사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내일이나 모레쯤 가서 만들어서 내가 학원에 보내는데 주말에 모의고사를 꼭 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보셔야만이 왜 틀린지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 내용을 내가 적용해 보는 거야. 10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10개 다 틀려도 상관없어. 처음에 기분으로 그래 5개 반타정만 맞으면 내가 욕심껏 다 맞은 거 생각하고 천천히 욕심 버리고 들어오시라고. 괜찮아. 그게 줄이면 돼. 하나씩 목표를 한 주 한씩 줄여가면 돼.
모든 과목은 늘리려고 생각하지 마. 줄이려고 생각해봐. 공부 양을. 그럼 부담이 줄어들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잖아요. 자, 봐. 제가 오늘 이거 할 때 몇 문제 나온다고 해서 최소 2문제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소 2문제, 3문제 나오거든요. 우리 국산 문제 몇 문제예요? 실전에 20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몇 문제 오늘 해결한 거야? 2개에서 40개를 맥시멈? 3개 해결됐잖아. 20문제는 2개 내 3개를 앞으로 몇 문제만 더 잡으면 되는 거야? 17, 8문제 잡으면 해결된다는 생각 가지고 가면 돼. 부담을 조금씩 떨쳐가라고 이렇게. 늘려가려고 생각하지 마. 짐을 오늘 내가 2문제 해결됐어. 나는 18문제 맞추면 되는 거야. 다음 시간에 또 말해주겠지? 몇 문제 당연히 다음 시간에 해줄까? 다음 시간에도 한 2문제 해결해줘요. 그 다음 시간에도 한 2문제 또 해결해줘요. 한 달 지나가면 최소한 6에서 7문제 해결된다고요. 네. 그런 마인드로 접하세요. 편하게. 와, 힘들 죽겠네. 빡센데. 와, 내가 고등학교 왜 처음으로 이렇게 빡세게 처음 해보는데? 아, 죽겠네. 다시 고3으로 들어간 느낌이 드는데, 맨 이런 얘기 하고 있어. 말 안 해도 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얘기하는데. 네. 수없이 들었던 얘기들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네. 부담 내려놓고 하시라고, 공부를 할 때. 나는 이거 안 되면 죽어야 돼. 그리고 꼭 시험 끝나면 꼭 고층 빌딩하고 한강변에 올라가는 애들 꼭 있어. 죽겠다고. 제가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이 목표가 되면 힘들어져. 기억 잘 하셔야 돼. 공무원이 목표가 되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 공무원은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목표는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로 가야 되는 거야.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거야. 근데 그걸 공무원 합격을 목표로 삼아버리면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 공무원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많아.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 아셨죠? 공무원을 목표 삼으면 안 돼요. 수단이에요. 살아가는 수단일 뿐이지 목표가 돼버리면 안 된다고. 왜? 공무원이 뭐라고 인생을 걸어? 내 목숨을 거냐고. 그렇잖아요. 공무원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방법 많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잘 살아왔어. 자신의 길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목표 삼으면 안 돼요. 위험해져요. 절대로 위험해집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네. 기생충 영화 보셨잖아요. 기생충 생활해도 돼. 네. 멋지게 살잖아. 기생충 얼마나 멋있어. 아무것도 없는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돈 버는 방법 얼마나 기가 막혀. 멋있잖아요. 자, 이해하셨죠? 네. 충고니까 충고를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자, 을미계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아간파천 볼까요? 아간파천 보겠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죠? 파천은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옮겼다는 뜻이에요. 원래 파천의 뜻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뜻은요. 그러나 고종 같은 경우에는 궁궐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한 것도 파천이라는 명칭을 붙였을 뿐이에요. 보겠습니다. 춘생문 사건 보겠습니다. 춘생문. 이범진 주도하에 침입합니다. 친미파들이 친일 정권에 포위되어 있던 국왕을 미국 공사관으로 이유하고 친일 정권을 타돌해서 일단 실패했다. 이건 7급하는 사람들 꼭 하셔야 돼요. 아간파천 전에 1차 실패한 게 춘생문 사건이에요. 춘생문 사건. 그 다음에 아간파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춘생문은 실패했다. 실패. 아간파천 핵심적인 인상, 우리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이 주도했다 보시면 돼요. 책에 나와 있지 않죠? 영친왕의 어머니십니다. 남편이 황제가 되면 자기 아들은 왕자, 세자가 아니라 왕이라고 칭한다고. 그래서 영친왕, 의친왕 이런 단어들이 등장한다고. 무식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경복궁 자체에 가면 고궁박물관이 있어. 그 지하에 가면 조선시대 왕들의 모습이 다 보인다고. 태정태세, 문대, 정순원절, 고순 다 나와 있어요. 영친왕, 의친왕, 복장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다고. 가끔 제가 가서 이렇게 볼 때 부부들, 애들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야, 내가 정순원절, 고순 다 했어도 영친왕, 의친왕 공부한 적이 없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따져봐. 막 부부끼리 막 싸워. 아니야, 있으니까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왕이 있을 거야. 막 얘기하고 있어, 두 분이.
여러분도 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왕이 황제가 되면 그 자식들은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고요. 그래서 영천한 은천하게 등장한다고요. 정수는 좀 고순이 끝난 거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부수적인 내용인 거야. 왕에 오른 사람들은 27명 뿐이에요. 그 자식들은 왕에 오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천한 은천하게 부른다고요. 자, 엄기인은 민비의 가장 측근의 상궁이에요. 민비를 지키는 상궁이에요. 상궁이. 되게 못생겼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봐도 되게 못생긴 것 같아요. 그 왕비들 중에 이렇게 못생긴 부인도 있나 싶어요. 신체를 가지고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일단 우리 기록에 이렇게 못생긴 후궁 이렇게 나와요. 기록 자체가 못생긴 후궁 이렇게 나옵니다. 제 평가가 아닙니다. 그 기록을 보고 사진을 봐. 이야, 비슷하네. 표현이 비슷한 뜻이야. 이 정도로 분이에요. 근데 민비의 아주 가장 최측근인 상궁이에요. 그런데 고종임금하고 썸씽이 나버린 거예요. 썸씽이 난 거예요. 은총을 입었어요. 민비가 열받은 거예요. 아니 감히 나를 지켜야 할 상궁이 감히 자기 남편하고 바람난 거잖아요. 민비가 어떻게 합니까? 표독스러운 민비가 이 상궁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대신에 고종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빌어요. 살려만 줘. 이렇게. 힘이 없어 고종임금이. 알았어 미안해 살려만 줘. 제가 무슨 죄가 있겠어. 살려만 줘. 살려는 줘요. 누가요? 민비가 살려준다고요. 민비가 살려줘.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래. 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궁 밖으로 나가 출궁시켜요. 꼴로도 못 실어요. 목숨은 부지시켰는데 출궁시키세요. 출궁 보내버려요. 출궁 내보내버려요. 엄기인은 기가 막히게 이 타이밍에 출궁됐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가요? 을미 사변 현장이 없어. 이 사람은 없어. 쫓겨났기 때문에. 민비가 죽었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고종임금이 엄상궁을 불러요. 엄기인을 불러요. 그래서 엄기인이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 그래서 순종이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순종이 민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민비 이름 아세요? 본명 혹시? 이름 되게 이뻐요. 민자영이에요. 지금 써도 굉장히 촌스럽지 않은 이름이에요. 굉장히 이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뒤를 민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상궁이에요. 엄상궁이에요. 이 엄상궁이 고종임금을 러시아 공산화가로 도망가게 해서 어떤 연습을 하냐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밖으로 나가는 연습을 해요. 가마를 타고 계속 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마를 한 두 개씩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는 예비 타이어 달고 다니는 거고 하나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기 타고. 궁지기들 다 지키고 있잖아요. 건물을 다 한다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쭉 열고, 상궁이, 엄상궁이거든. 그래서 엄상궁이라는 손을 좀 가지고 다녀. 고생하시면 손 비워봐요. 딱 집어준다고, 이렇게. 아유, 고맙습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다녀오십시오. 갔다 와. 이걸 계속, 아무 이상 없이 계속 하는 거야. 고생하십니다. 또 지어줘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야. D-Day를 잡았습니다. 엄상궁 뒤에 고종임 쪼그리 앉아있는 거야. 또 계속, 수고하십니다. 또 주는 거야. 패스. 이렇게 해서 확 튀는 게 어디로 가는 거야? 러시아 공사로 가는 거야. 이거 이미 러시아 공사로 입을 다 맞춰놓은 거야. 여기 책에 나오진 않지만 엄상궁의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러시아 공상화로 도망간 거야. 쉽게 얘기해서. 왜 도망갔어요? 민비의 다음 타자는 나일 것이라는 겁을 먹은 고종이 겁을 먹고 도망가게 됐다. 이게 아간 파천입니다. 별거 아니죠.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김홍집, 어윤중 등 친일파는 살해되고 이한용 친러 내각이 수립됐습니다. 김홍집은 그 당시에 이제 내각 수반인데도 그 민심이 막 들끓기 시작해요. 그래서 민심을 듣기 위해서 그 종로에 나갑니다.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고. 근데 그 백성들이 김홍집을 알게 돼요. 그리고 김홍집이 맞아 죽어요. 이건 좀 오바예요, 우리 백성들이. 자, 백성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나오는 관리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화문에 무슨 데모가 일어났어. 책임 있는 내각의 관리가 와서 좋아요. 얘기해보세요. 뭐예요?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내가 들어주시면 들어줄게요. 아니면 내 능력이 안 되면 대통령 얘기할게요. 이런 관리 신화가 있다면 어떡해요? 대단한 사람의 용기가 그죠? 이런 사람을 죽여버리면 안 돼요. 그냥 중간 매개체가 잘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 김홍집 희생당은 당연히 대표적인 케이스다 보시면 돼요. 김홍집 좀 아깝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방제도를 전국을 13도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이 지방제도 13도는 일본식을 없애자는 뜻이지. 봐. 우리가 조선시대 8도가 만들어졌잖아. 그지? 8도가. 일제가 되면서 갑오개혁 때문에서 완전히 바뀌어졌지. 갑오 2차 때. 어떻게 해요? 23부, 33, 7, 일본식으로 만들었잖아. 그리고 와간 파천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13도로 간다고요. 13도로. 13도로 연구를 해요. 그리고 본인이 아간 파천 1년 만에 돌아간다고요. 독립협회들 막 지저대는 거야. 야, 쪽팔려. 막 독립협회 막 지저대는 거야. 어떻게 왕이 죽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땅덩이를 주가지 어떻게 외국 공사관을 죽으려고 그러냐. 막 다시 되돌아고 막 욕하는 거. 독립협회 막 욕하겠지. 와, 그러다니 만든 게 뭐야? 대한제국이야. 후퇴해버렸어. 최소한 입헌군주제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전제군주제에서 후퇴한다고. 그런 다음에 대한제국에서 어떻게 이 13도를 갖다가 발표해버린다고. 본격화된 게 13도로 간 게 대한제국 때 본격화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때 구상이 만들어지고 대한제국 때 13도 체제가 만들어졌다. 13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13도 의군이 있고요.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13도 창의군이 있어요. 자, 봐봐요. 그럼 이거 시기를 물어봐. 자, 우리 13도 언제라고 했죠? 대한제국이잖아. 요 시기를 물어본다면 최소한도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1910년에 있는 우리나라의 나라 이름이에요. 조선 이후에 생긴 나라 이름이에요. 그럼 최소한도 요거 정도 우리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지. 13도 의군이라는데 언제지? 모르겠는데? 13도라는 단어 의미가 있잖아. 아, 그럼 대한제국 이후인가 봐. 최소한 이 정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신문지 풀 때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단서가 잡히는 거 아니야. 13도 의군. 이거 연해주예요. 연해주예요. 연해주에 이범윤, 유인석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13도잖아요. 경기도 양주에서 대한민국 13도의 의병들이 다 직결한 거야. 의병들이. 이념 중심. 13. 자, 아까 얘기했지. 의자가 들어가면 항상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농민병이라고. 네. 군인이 아니라고, 정식 군인이라고. 의병이라고. 농민병이라고. 그래서 의병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민이 칼 들고 일어나는 걸 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13도 하나 같이 더불어서. 지금 문제 푸는 테크닉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 이권 침탈을 보겠습니다. 이권 침탈. 고종임금은 아쉽지만 역사가들이 평가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좀 비겁하다 하는 생각. 두 번째는요, 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한다. 그 분배하는 게 각 나라의 이권을 넘겨줬다는 거야. 이게 이권에 관련된 부분이야. 하나씩 보겠습니다. 러시아에 넘겨가는 거 보겠습니다. 경성정성의 광산 제국, 광산의 밑줄 그으시고 광산. 그 다음에 압록강 울릉도의 산림체벌과 산림의 밑줄 그었습니다. 이게 러시아에 넘어갔어요. 미국 갑니다. 미국은 운산입니다. 미국은 운산. 운산 금강제. 여기 알렌 선교사 작습니다. 운산 채굴금 옆에다가 알렌 선교사 작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이 복잡한 인사야 이게. 알렌 인사가 선교사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사업가이기도 해. 이게 이제 강산 채굴을 하는 거야. 금강을 채굴해 가는 거야. 대표적인 인사. 알렌. 복잡한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갑니다. 프랑스 가기 전에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서울 시내 전차 부설권. 전차가 다닙니다. 전차가 다니기 전에 선제 조건이 뭐야 돼? 전기가 들어와야 돼. 자, 전기에 밑줄 긋습니다. 서울 시내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있어야만이 전차가 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인선 철도 부설권. 네, 일본의 양도에 있습니다. 경인선 철도 부설권. 경인선은 어디서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어디서 어디까지?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네, 이게 경인선이에요. 1890년에 양도받았다. 왜요? 돈이 없어서. 미국이
시설권을 가져갔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일본에게 양도했다. 1890년. 언제 개통해야 되잖아. 언제 개통해? 네. 이거 연도 외워야 돼. 선생님 노래 하나 할까요?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뒤에 따라하세요.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외워졌잖아요. 네. 경인선 철도 연도를 외우는 방법은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외우시면 연도를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외우셨습니다. 프랑스 경의선 철도 부설 과제. 이것도 마찬가지 일본에 양도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평안북도 창성 금강체육관 창성에 밑줄 긋습니다. 독일도 당연히 강원도 당연 금강체육관. 영국은 은산체육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왜? 각 이권과 나라를 서로 다르게 설명했을 경우 잡으는 방법이에요, 이게. 미국은 우리에게 정말 운이 없는 나라다. 운산체육관. 영국은 은산체육관. 독일도 당연체육관. 외우십니까? 그다음 일본 꽤 많은 걸 가져갑니다. 경인선 철도부설권, 경부선 철도부설권, 충남 직산은 천안입니다. 천안에 있는 금강체육관, 경원선 철도부설권, 경의선 철도, 웬만한 거 다 가져갑니다. 미국, 일본 애들이 막강한 이익들을 가져갔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53쪽 러일 협상. 이건 잘 안 나와. 안 해도 돼. 하지마. 그냥 책의 순서 때문에 나왔다 보시면 돼요. 조금 쉬었다가 독립협회 가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